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28,800불이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28,800불을 넘어서서 지금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XRP는 668원. 자, 리플이 싱가포르 통화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토큰화된 은행 예금 및 스테이블코인 사용 조건을 제한하는 백서를 발표했는데, 리플이 주요 지불기관 라이센스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받은 상위 20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플은 싱가포르 통화청 주요 지불기관 라이센스에 대한 중요한 승인을 이제 탈취를 했고, 그리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플의 입지를 확장했다. 자, 그리고 이런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발표한 백서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방카 디탈리아 그리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같이 했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과 짝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 리플 아시죠? 싱가포르 CBDC, IMF 그리고 한국은행, 리플,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디지털 금융회사 페즈, 음식 배달 및 디지털 지불 회사 그랩이 온라인 소매 지불을 위한 에스크로 계약과 관련된 파일럿 사용 사례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개발은행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CBDC, 새로운 미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자, 슬슬 여러분들도 점점 압박이 다가오고 있죠. 세계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로 진화할 것 같은 그런 리플 XRP의 움직임에 대한 압박.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떴습니다. 방금 전에도 IMF, 싱가포르 통화청, 아마존 그 외 기업들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기사 IMF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XRP의 탁월한 능력을 조용히 인정했다. 조용히 인정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IMF는 글로벌 CBDC 플랫폼에서 국가 간 결제에서 리플과 XRP의 잠재력을 인식했다. 제가 리플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 금융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거다. 그래서 스위프트 2.0 이야기도 드렸고, SEC 이야기도 드렸고, 또 그 기관 중에 하나가 IMF죠. IMF 또한 충분히 리플 XRP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리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처럼 보이지만, 결국 리플이 가장 빨리 손을 잡아야 될 곳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좀 빵빵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도구는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전 세계의 돈을 움직였던 그런 기관들이 지금 리플에겐 가장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자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들을 저격하는 좀 심한 말을 했을 때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기는 그런 멘트들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꽤 신중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암호화폐를 봤지만, IMF에서 발표한 5년간의 문서 안에는 리플랩스와 XRP를 꽤 호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했다. 싫지만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닌가. 그건 뭐 스위프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 XRP가 이동되는 경로, 그리고 XRP를 사랑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돈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종이 지폐가 갖고 있는 단점들, 인쇄하는 비용, 그리고 지키는 비용, 유통하는 비용, 보관하는 비용, 그리고 헌돈을 사라지게 하는 비용, 그리고 뭐 가장 위험한 게 버거스머니, 위조 지폐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그 모든 비용들을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XRP 리플. 그래서 리플이 지금 시험 테스트를 끝내고 정상적인 깔끔한 거래를 하고 있는 ODL 거래가, 그 거래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암암리에 IMF가 리플을 인정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2018년 9월 가상자산 통화 규제에 대한 PPT에서 XRP를
디지털 지불에 사용하는 코인으로 특별하게 분류를 했었고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는 XRP의 기능을 강조했으며 이는 IMF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만 가능하다, 리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다,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말도 안 되는 돈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발표에서는 리플이 존경받는 핀테크 고문 자문 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되었고 리플의 회장인 크리스 라센이 이 그룹의 저명한 구성원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IMF는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종종 우려를 이야기했지만 XRP와 같은 암호화의 합법적인 응용 프로그램 자체는 인정을 했었다. 자, 점점 슬슬 왜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진행됐는지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그런 실마리들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 그리고 IMF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는 첫 번째로 리플을 선택을 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만 깨끗하게 만들려는, 리플에게만 그 모든 혜택을 주려는, 온리 리플만 명확성을 갖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래서 항상 저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엄청난 호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리플에게 호재이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도 있습니까? 어쩔 땐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CBDC를 통한 IMF의 마지막 움직임. 첫 번째 데이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싱가포르 CBDC, IMF, 아마존, 리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 외 20여 개국의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리플, XRP.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XRP 사지 마세요. 저는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2018년 IMF가 XRP를 인정한 것의 중요성은 국경 간 지불에 대한 리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XRP의 가능성을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도구로 끝났다면 제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제 머리에 충격을 줬던 건 2020년 SEC 소송, 그리고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 장착,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은 점점 NFT, 디파이를 통해서 현실화가 됐고 5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리플이 진짜 뭐를 하려는 건지 정확히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IMF의 리플 XRP 인정.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떨거지들 다 걸러내고 그리고 미국에서 샅샅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거래소들 태클 걸고 쓸데없는 작것들 걷어내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받아줬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월가가 점령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기관들이 슬슬 발을 뻗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이 12억 달러 규모인 미국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발킬리 인베스트먼트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블랙록에 이어서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발킬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기관들이 참여할 것 같다. 떳떳해질 것 같다. 소비자들 또한 너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쉽게 접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의 매파적 발표 때문에 주식시장은 약간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뜨는 태양, 뜨는 시장,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셨겠죠. 비트TV의 말대로 될 건지, 비트TV 말대로 진행이 될 건지, 이놈의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 건지. 항상 저의 예측들이 100% 다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꽤 괜찮은 것들에 대한 예측은 맞았던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XRP 6월에서 10월을
주시하라고 했던 저의 이야기대로 시장의 성장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참여가 어쨌든 가장 크죠. 그리고 가장 큰 호재가 터져야 되는 게 리플과 SEC 소송의 호재가 이제 터지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 증권거래위원회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은 올해 9월 또는 10월 정도로 예측을 하지만 저는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제가 항상 음모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를 했었다. 리플과 SEC 소송 또한 마찬가지죠. 꽤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바라봤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들이 이미 정해놨다면, 생각해놨다면 SEC와 리플 소송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데 왜 SEC는, 미 정부는 리플을 선택을 해서 XRP 가격을 억제하고 있었을까? 잠금 장치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 한 잔 가지고 나무 그늘이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한 3분 정도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 경기에, 어려운 시기에 점점 더 좋아질 리 없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다면, 알아보지 않는다면 가장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XRP를 갖고 계신다면 가장 큰 보험을 갖고 계신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긴 글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